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아직 개발과 실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그리고 4, 5년 뒤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개념의 SLBM 대응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전 제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성3 이런 대함 미사일 통해서 적어도 수백 킬로, 1000킬로 그 정도 밖에서 발사해가지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 군은 위협 평가를 계속해왔고 전문가들과 함께 모의 분석도 실시했다며 SLBM 위협에 대한 작전 계획에 타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항에서 떠난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을 하더라도 우리 해군의 214급 잠수함을 이용해서 추적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제거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이 기동하는 그 경로를 면밀히 평소에 추적하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파악해서 또 사전 제거할 수 있고요.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시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미국의 정보자산인 DSP 조기경보 위성 등을 이용하면 여론을 감시해 탄도탄 발사 후 50초 정도면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해군의 이지스함과 일본의 해상 초계기, 주일미군의 X밴드 레이더 등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그 정보를 지상의 요격무기와 연계해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스함은 360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사하면 즉각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한미 그 정보 체계 그러니까 DSP 위성 이런 걸로 가지고 즉각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추적해서 현장에서 요격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에는 SM-3 미사일이 탑재돼 있어 현재도 요격이 가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이는 4년에서 5년 정도 후 시점까지 패트리어트3 미사일 성능 개량과 LSAM 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요격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SLBM은 많은 북한의 미사일 중 하나라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는 만큼 지상에 대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여기에 SLBM에 대한 개념도 추가해 운영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안보관계부처의 빈틈없는 대비책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관계 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은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해 익명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 코드를 이용해 방위사업청과 1:1 의사소통뿐 아니라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민원 참여 메뉴에 국민 신고마당을 통하거나 초기 화면의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방위사업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와 공금 횡령, 금품 향응 수수 등입니다.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11일 광복 70년 주제어 엠블럼 선포식을 열고 올해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사업 주제어를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제어 위대한 여정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해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추진위는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도약은 국민이 하나가 돼 선진사회와 통일국가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엠블럼은 회오리치는 태극무늬와 지구의 일출을 형상화한 것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통일로 나아가는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공개한 주제어와 엠블럼을 8.15 경축식과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 등 추진위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주년과 이한흥 열사 순국 110주년을 맞이해 그의 구국 외교활동과 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한흥 열사의 구국 외교활동과 순국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는 최초의 을사 순국열사 외교관 이한흥 연구, 이한흥의 외교활동과 순국지의 활용 방안 등 모두 4개 주제로 나뉘어 5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이 세계 열강에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자결은 젊은 외교관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최후의 한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열사에 대한 몇 가지 논문과 책자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영국 현지 국립문서보관소에 수장돼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구국 외교활동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열사는 영국 주재 외교관으로 치열한 구국 외교를 펼치다가 일사늑약 체결을 6개월 앞둔 1905년 5월 12일 31살의 나이에 유서를 남기고 런던에서 자결한 최초의 순국자로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미래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중 한 가지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필수적인데요. 유사시 운용과 성능 개량은 물론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방산의 시간, 방산 부품의 국산화 방안 등과 관련해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박종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박종재 교수는 방산부품 국산화 발전 방안에 대해 이제는 양보다 질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산화 수치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산화율이 10%라고 하더라도 10%에 해당하는 부품이 고유의 핵심 기술력이라면 미래 부가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전투기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뭐냐? 안에 들어가는 항공전자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미션 컴퓨터다. 우리 몸의 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핵심 부품 같은 국산화 해야 되겠다라는 건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그거는 반드시 국산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국산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 업체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는 선진국처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정부 위탁기관에서 관리해 주면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그때 양산 때 구매를 하는 개념으로 사가지고 양산 때 원가를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마치 우리가 저자들이 책을 쓰면은 인쇄 책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 권 한 권 팔릴 때마다 인쇄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지적 재산권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해야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는 겁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소요 기획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군과 업체 간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사청과 각군이 협력해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시됐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방사청과 각군을 통할해서 이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실제로 연구개발과 운용 유지가 서로 원활하게 피드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산부품 국산화, 창조국방,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목표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형용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형용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장병들의 입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아마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겪게 되는 불편함일 겁니다. 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우회가 바로 다문화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군 육군 39사단 곽정주 상병의 군대 적응기 함께 보시죠. 예. 배쇄기 닫고 사격 준비 끝! 벌써! 반갑다 정주야. 이병 곽정주 반갑습니다. 먼 길 왔네.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시네. 죄송합니다. 저 한국말 많이 못합니다. 괜찮아. 다 이렇게 많이 도와줄 거야. 군생활 하면서 한국말도 많이 늘리고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예, 진짜 많이 감사했습니다. They really tried to explain their best so that I could be a part of the company. 직원 준대 컴퍼니. 정주야, 부모님 지금 필리핀에 계시지? 예, 맞습니다. 이번 휴가 때 필리핀에 다녀올래? 저 필리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네가 원하면 갈 수 있지. 필요한 서류가 1차 정기 휴가를 앞두고 중대장님과의 면담에서 부모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말도 잘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무 수행하면서 중대장이 말하면은 그리고 전우들과 어울릴 때도 그냥 중대에서 활력소가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태도와 자세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이라도 제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I really thank them for what they did to me. 저 진짜 안 까먹을 겁니다. 중대원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면 it can help you be a better man. 더 좋은 남자 만들 수 있습니다. 군대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곽정주 이병에서 당당히 분대원을 책임지는 분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동료들이 없었다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 포인트 오브 뷰 많이 넓었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 군대만 말고 밖에도 주위 힘들었는 거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근데 여기 다 주의하는 거 그 연습입니다. Exercise for your mind and body. Next week, 사랑해군, it's gonna be awesome, right? 2등병 때부터 쭉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갖고 좀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툴지만 그래도 계속 대화하면서 군생활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군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된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고 고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줘서 Before 그 군인 느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열심히 훈련 받고 많이 배웠고 now I can say that I am a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2016년에서 2020년 국방 중기계획 중에서 방산업체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중기 대상 기간에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운영 개념과 연구개발 내역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을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여건을 만들고 방위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전문 채널 국방TV KFN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창조국방 실현을 위한 TV 영상물 제작 아이디어를 작성해 인트라넷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6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부 편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대가 논산 이전에 맞춰 개관할 역사관의 전시자료를 수집합니다. 국방대학교의 각종 문서자료와 사진, 영상, 기념품 등 학교와 관련된 역사자료며 오는 9월까지 수집합니다. 기증 관련 문의는 국방대 홍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정보보호와 사이버전, 암호 관련 논문과 시나리오, 그리고 국방정보체계와 암호체계 취약점에 관한 글을 공모합니다. 군 간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메일을 통해 6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핵과 미사일, 방사포와 특수전 전력, 무인기와 잠수함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임무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안보에 만약은 없습니다. 적의 수많은 위협을 철저히 분석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